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정 국회의원 이현주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려면 기존의 국정 운영 방식과 조금 다른 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과잉 생산과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 지금까지처럼 세수 기반의 재원 마련과 예산 교부에 국한된 재정의 역할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관료들은 기업가적 혁신 정신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료 여러분의 발상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관점에서 건전 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쥐어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혁신가적 정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청망청도 안 되지만 스크루지도 안 됩니다. 국민경제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그중에서 가계, 기업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그런 내수 침체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출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총 지출을 늘리려고 했는데 보면 이제 결산치로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할 곳은 과감하게 하되 아낄 곳은 아끼는 것, 이게 중요하다. R&D 등 성장 동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공공개혁 등 낭비적 요소는 잘 찾아서 줄이는 것, 이게 바로 유능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대한민국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즉 세수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와 리쇼어링, 온쇼어링이 국가 간의 감세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고 어쩌면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증세는 어쩌면 신중해야 하고 생산 유발 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는 그 경제를 운영하면서 우리의 그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은 그러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은 또 선순환돼서 세수가 정대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정대,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될수록 자본은 초고도화되고 자동화, AI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산가치의 상승에 비해서 임금의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기업의 글로벌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득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세대 간 소득 격차로 연결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 자본의 성장세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격차 해소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려면 이런 자본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하고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그 생산적인 금융,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장의 기대를 반영해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자본시장의 활성화 지금 이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우리나라만 유독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한국도 드디어 여기에 같이 올라타고 오히려 더 많이 이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히 활성화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깊은 어떤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즉 말해서 소득 격차의 해소, 임금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물가에 비해서 그리고 자본의 초고도화 시대에 결국엔 평범한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자본의 성장세에 함께 향유해야 된다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정부의 비대칭성이 해소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관된 노력이 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는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자본시장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동안의 한국 시장의 그 능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화, 그래서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장관님, 세율이 몇 %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배당을 촉진해야 되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이런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 세율이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가 된 이유가 너무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런 논란이 있었 점을 저희들은 이제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또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평성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노력 그리고 머니무브와 코스피 5천을 향한 일관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이전에 최근에 보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약간 덜컹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 것처럼 이게 중간에 덜컹하면 또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짜집기를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가지고 본다면 현재 최고 수요세율이 한 35.8%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정부 안이 35%인데 지방세까지 하면 38.5%. 이 과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세율이 25%라는 걸 감안하면 양도할 때보다 배당받을 때 10%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과연 되겠냐.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보다 이게 높아버리면 사내 유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유도하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고 정부는 그쪽으로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물론 좀 고려할 사항들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이게 뭔가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자사주 소각 요것과 관련해서도 기업 측에서는 경영권 방어 이것을 얘기하면서 난색을 표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기업에서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강화 어렵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 권익 보호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또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일관된 노력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이런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김윤덕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